자, 가계 문제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인 시계에서 두 바늘이 이루는 가계 크기 구하는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계에는 시침과 시간을 나타내는 시침, 분을 나타내는 분침과 초를 나타내는 초침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특별히 두 바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가계 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좀 연구해 볼까요? 동그라미가 조금 안 예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최대한 승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시계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12시고 여기가 3시, 여기 6시, 여기 9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을 자, 공평하게 나누어서 1시, 2시, 공평하게 나누어서 4시, 5시, 공평하게 나누어서 7시, 8시, 공평하게 나누어서 10시, 11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시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침이라는 것은 자, 요 중심을 기준으로요. 짧게 이렇게 그려진 요런 바늘을 우리는 시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침들은 한 시간에 요런 구역을 움직이죠. 점선으로 나타낸 요런 구역들을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시침은 요런 점선으로 나타난 요런 부분들을 움직이는 한 시간에 움직이는 바늘이 되겠습니다. 그때 요 점선으로 나타난 요거요. 요 각이 몇 도입니까? 전체는 360인데 그런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예요. 그래서 360도를 12개로 나누어서 그 조각을 시침이 돌아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약분해서 나타내면 30도입니다. 그래서 시침은 1시간에 몇 도? 30도 돕니다. 회전합니다. 근데 1시간이라는 것은 몇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60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침은 1시간 아니고 1분에 60분에 30도 움직이니까 60분을 나눠주시면 1분에 60분에 30 약분하면 0.5도를 회전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침에 대한 연구들은요, 조금 이제 끝내고요. 이번에는 분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파란색을 다 주고 이제 분침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분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침은요, 마찬가지로 중심을 기준으로 좀 길고 얇은 바늘들을 얘기하죠. 이 분침은요, 이 12에서 시작해서 쭉 1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분침은 1시간에 12에서 시작해서 쭉 12로 다시 되돌아오니까 360도를 회전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분침은 1시간은 60분이라서 1분에 60분이 360도를 회전하니까 1분에는 60으로 나눈 얼마요? 네, 6도를 회전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하느냐 하면 시침은 1분에 0.5도 회전해 라는 얘기요. 분침은 1분에 6도 회전해 라는 얘기요.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월말 평가에 이 내용들을 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금방 정리한 시계의 두 바늘이 이루는 가계 크기, 두 바늘이란 시침과 분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바늘이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하는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바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바늘이란 시침과 분침을 얘기하는데 시침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1시간에는 30도를 움직이지만 시간이 아니라 분으로 바꾸면 60분이라서 60분에 30도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시침은 1분에 몇 도가 움직여진다? 네, 0.5도가 움직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침은 어떻게 되죠? 분은 우리가 1시간에 360도를 움직이죠. 자, 그런데 1시간에 360도를 움직이는데 1분당 얼마인지 궁금해요. 분침은 1분당 60분에 360도를 움직여야 하니까 1분당은 6도를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자, 교과서 1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가셔서 제일 아래쪽입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2시 25분이 만드는 각, 그러니까 분침과 시침이 만드는 각이 있을 겁니다. 이루는 각이 있을 텐데 각 중에 작은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계 그릴게요. 이렇게 시계가 나누어져 있죠. 요게 12시, 요게 3시, 6시, 9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평하게 3등분을 해서 1시, 2시, 여기 4시, 5시, 여기 7시, 8시, 10시, 11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시계죠. 자, 시계가 2시 25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2시 25분이라는 것은 시침은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시침은요, 좀 짧고 뚱뚱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뚱뚱하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 분침은 지금 25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5에 딱 가 있겠죠. 분침은 얇고 굵은 겁니다. 얇고 긴 바늘이 되겠죠. 예, 그때에 그 두 개의 바늘로 이루어진 각이 요 각도 있고 요 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각 중에서 작은 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요 둔각 아니고 요거 자, 시침과 분침 사이에 있는 각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각을 지우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은 요 각이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조금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색깔을 좀 넣어서 표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 빨간색 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빨간색 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볼게요. 11일 기준으로 분침은요, 이만큼 움직였죠. 네. 근데 나는 빨간색 각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파란색 각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 12에서부터 요까지 시침까지의 각도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란색 각을 1번이라고 하고 1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은요. 분침이 25분 동안 움직인 각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침은 1분당 6도씩 움직인다 했었고 25분 동안 6도씩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니까 1번 각도는
25 곱하기 6도가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150도가 되겠죠. 그 다음 2번에 이걸 2번이라고 하면 오렌지색 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시침이 움직인 각도인 것 같긴 한데 시침은 2시에서 2시 25분은 2시에서 3시까지 여기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렌지색은 일단 2시까지 와라. 2시까지 와 있어요. 와 있고 2시에서 3시 사이에 분당 0.5도씩 움직여서 만들어진 각이 합해진 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각은 일단 2시까지 온 각, 2시까지는 30도, 30도 해서 60도에다가 분당 0.5도씩 움직인, 그래서 0.5도씩 25분 동안 움직인 각을 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60에다가 0.5 곱하기 25 계산하면 72.5도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이 빨간색 각,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1번 각에다가 1번 각 150에다가 2번 각인 72.5도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요? 77.5도가 되겠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빨간색 각은 77.5도야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